야, 시골 촌놈. 죄송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얼씬도 하지 마. 꼴 보기 싫어. 직원을 저렇게 대하는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사람이 땅을 버리면 망하는 법이요. 뿌리를 잃으면 다 무너져 내리지. 이분이 진짜 CEO감이군요. 뭐? 저 무식한 늙은이가 당신들 같은 가짜보다 1000배 낫습니다. 미쳤나? 경비원 따위가 감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대기업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정문 경비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과 낡은 의자,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만수, 68살.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경비복을 다시 걸치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먼. 경비실로 출근하는 길, 만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만의 땅이 있었고 그 땅에서 나는 작물들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로 땅을 팔고 난 후 삶은 점점 어려워졌죠. 농사 짓던 시절이야 힘은 들었지만 땅이 있었지. 이제는 지킬 게 없구먼.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월급은 최저 시급에 가까운 120만 원. 이 돈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비복 위로 배어나오는 땀 냄새가 신경 쓰였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돈도 아까워서 손빨래로 때우고 있었죠. 그래도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 명품 가방을 든 여직원들. 만수는 그들을 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인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어떤 이들은 만수를 단순한 늙은 촌부라고 여겼습니다. 학력도 없고 세련되지 못한 말투에 촌스러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만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수의 진짜 이야기를요. 그의 아내는 생활고에 지쳐 몇 년 전에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당신과 살면 미래가 없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차갑게 내뱉은 그 말이 아직도 만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 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호주로, 작은 딸은 캐나다로 떠난 후 연락이 뜸했죠. 가끔 안부 문자나 송금이 올 뿐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도 여기서 적응하느라 바빠요. 딸의 마지막 전화 통화가 벌써 3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매일 아침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경비실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때로는 길을 잃은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없는 직원들에게 경비실에 우산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 만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경비원이지만 그 역시 한때는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꿈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수는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죠.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만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만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만수는 젊은 시절 작지만 성공한 농장을 운영했었거든요. 수십 년 전 이 땅이 아직 농지였을 때 말입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고 그 덕분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발업체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거절했던 만수였지만 주변 농가들이 모두 팔아버리면서 혼자서는 농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연이은 실패에 지쳤고 자식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났죠. 만수 혼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한때는 당당했던 농부였는데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초라한 경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 나와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셨을 때도 만수는 재빠르게 달려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곁에서 지켜드렸죠. 고맙습니다, 아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우산 없이 나온 임신부 직원을 위해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 직원이 안전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만수를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경비원으로만 여겼습니다. 만수는 경비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예전 자신의 농장이 있던 곳이었죠.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만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푸른 밭과 노란 벼가 물결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만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자신의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주가 바로 자신의 사촌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수십 년 전 함께 농사를 짓던 사촌 만철이가 만수의 땅을 일부 매입해서 시작한 작은 공장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만철은 세상을 떠났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만수의 존재는 잊혀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뿌린 씨앗 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만수는 경비실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며 출입문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성을 다해 했죠. 땅을 가꾸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는 법이지. 만수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는 직원들을 배웅하며 만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랐죠. 비록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일터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회사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관리직들은 급하게 회의실을 오가며 심각한 얼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한때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이 회사가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회사의 생명줄과 같았던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것도 모자라 경쟁사들의 거센 공세로 주요 고객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언론에서는 벌써 구조조정설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바로 아랍 투자 기업과의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정말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 직원이 이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이미 심각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부사장 김도연은 겉으로는 회사를 위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었죠. 학력 위조는 기본이었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말재주와 정치적 감각으로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박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작해서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자신의 사익을 챙기고 있었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부패는 이미 회사 전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고 전화 통화 소리도 더욱 급박해 보였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만수는 회의실로 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비서가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직원이 바빠서 경비원인 만수에게까지 일이 돌아온 것이었죠. 만수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준비해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랍 투자자들이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내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부는 완벽하게 정리했나?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회의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만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시골 촌놈. 손 덜덜 떠는 거 보이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얼씬도 하지 마. 모욕적인 말투였지만 만수는 참고 견뎠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도연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빨리 놓고 나가.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다른 임원들도 만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했습니다. 만수는 모욕을 삼키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투자사에서 온 최성호였습니다. 그는 만수와 김도연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김도연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최성호는 오랫동안 투자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을 평가해왔고
진짜 가치가 있는 회사와 겉만 번지르르한 회사를 구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보다도 그 회사 사람들의 인품과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성우가 보기에 김도연의 태도는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리더라면 모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김도연은 정반대였거든요. 반면 만수의 모습에서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아랍 투자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복도에서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만약 이것도 실패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라는 불안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만수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농사를 지을 때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그때마다 만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사람이 땅을 버리면 망하는 법이요. 기업도 똑같지 않겠소? 뿌리를 지켜야 살아남는 법이지. 만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죠.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배신과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형과 박미영은 만약 이번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은밀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들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상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후 2시 드디어 아랍 투자단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회사 앞에 멈추자 김도연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일제히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만수도 경비실에서 나와 정중히 인사했지만 역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투자단을 이끄는 최성호는 회사 건물을 둘러보며 첫인상을 점검했습니다. 건물은 화려했지만 뭔가 거칠해에만 신경 쓴 느낌이었죠.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최성호는 다시 한번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수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최성호는 그 진정성 어린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김도연은 계속해서 과장된 몸짓과 거창한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죠. 드디어 운명을 가를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경비실에서는 만수가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이 모든 상황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랍 투자단과 회사 임원진들이 마주 앉아 있었고 김도연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쳐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하지만 최성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전에 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김도연이 말하는 수치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최성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매출 증가율이 30%라고 하셨는데 실제 순이익은 어떻습니까? 최성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순이익도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박 이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미영이 나서서 가져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최상급입니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원활합니다. 하지만 최성호는 그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가 너무 깨끗하군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에 김도영과 박미영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조작한 장부가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최성호는 계속해서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주요 고객사들이 떠나간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최성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곧 회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요. 최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더욱이 경영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 말에 김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순간 만수는 복도에서 우연히 최성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잠시 나온 최성호가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죠.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호는 만수의 순박한 인사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거짓과 가식에 지쳐있던 그에게 만수의 진정성은 신선한 바람 같았죠. 안녕하세요. 경비 일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만수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성호는 이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최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벌써 3년째입니다. 그 전에는 농사를 지었었지요. 만수의 답변에 최성호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사요? 그럼 이 근처에서 살아오신 건가요? 네, 수십 년 전부터 이 땅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고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모두 농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서 있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최성호는 만수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농사를 지으실 때는 어떠셨나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버리면 망하는 법이요. 기업도 똑같지 않겠소? 뿌리를 지켜야 살아남는 법이지요. 만수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성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실에서 김도형과 박미영이 보여준 것은 바로 뿌리를 잃은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진정성을 잃어버린 조직이었죠.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요즘 그런 기업들이 많지요. 뿌리를 잃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곳들 말입니다. 최성호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오래 살아남는 법인데 사람들은 자꾸 가지와 잎만 보려고 하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인데 말입니다. 만수의 철학적인 말에 최성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최성호는 그 진정성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와 정직함이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결실을 주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대로 망하는 법이지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성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성우가 만수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실례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텐데요.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성우는 만수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조작된 장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진정성과 철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회의실로 돌아간 최성우는 더 이상 김도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죠. 직원들의 표정, 사무실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경영진의 진정성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김도연은 최성우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미영도 마찬가지로 온갖 수치를 동원해서 회사의 우수성을 어필했지만 최성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최성우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도형과 박미영은 또다시 매출과 기술력, 시장 점유율 등을 나열했지만 최성우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최성우는 회의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만수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이야말로 이 회사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진심 어린 조언과 깊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업이 가져야 할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고 최성우는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형과 박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지만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투자단을 배웅한 후 화가 나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성우가 만수와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어디 감히 투자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김도연의 분노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안팀장을 불러서 지시를 내렸죠. 이만수 경비원을 당장 경비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 앞으로 투자자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보안팀장은 의아해했지만 상급자의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런데 왜 경비원을?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도연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저런 촌놈이 우리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잖아. 결국 만수는 경비실에 갇히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 전체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투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복도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벌써 이력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대. 구조조정이 곧 시작될 거야라는 불안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말단 직원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김 대리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이주임은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으며 박사원은 대출받아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곧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뜻이었죠.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지? 김 대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해. 벌써 몇 개 부서에서는 야근도 줄이라고 했잖아. 이주임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라면 왁자지껄했을 직원들이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욱 정교한 장부 조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만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도 참 답답해. 저런 식으로 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어. 박미영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죠. 그 사이 만수는 경비실에 갇혀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회사 주변을 돌아보며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 안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래된 서류들을 정돈하며 시간을 보냈죠. 뭐든지 의미 없는 일은 없는 법이지. 만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김도연이 갑자기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대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연은 단상에 올라서서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투자 유치가 확실한 건가요?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랍 투자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의 말이 끝나자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보이지? 준비는 해둬야겠어라는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도연은 박미영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다고. 박미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겠네요. 만약 정말 실패한다면. 두 사람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만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개인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회사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야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을 텐데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주차장도 평소보다 훨씬 일찍 텅 비어버렸습니다. 만수는 경비실에서 홀로 남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의 무거운 발걸음, 어두워진 사무실의 불빛들, 모든 것이 위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뿌리 없는 나무는 쓰러지는구먼. 만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의 일들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는 그런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밤이 깊어갈수록 만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자신과 같은 서민들이었고,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수는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경비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아랍 투자 기업의 최종 결정이 나는 날이었거든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속삭임들이 끊이지 않았죠. 김도연은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서류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김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장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투자 유치에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사에서 갑자기 회사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했는지 김도연의 해외 부동산 투자 의혹에 대한 기사가 온라인에 터져 나왔거든요.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 회사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의혹. 이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정말이야? 김 부사장이 그런 일을, 그럼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이제 정말 끝났네라는 절망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김도연은 급하게 언론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김도연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투자였습니다. 회사 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소식이 투자자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최성호는 호텔에서 이 기사를 보고 즉시 투자팀을 소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팀의 다른 멤버들도 동의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느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도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고요. 이런 회사에 투자했다가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성과를 경영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것이었죠. 특히 말단 직원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자신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야근까지 하고 있는데 임원들은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고 있었다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회사 돈을 빼돌리고서도 뻔뻔하게 우리한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잖아. 이런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라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회사 로비에 모여서 항해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부사장 사퇴하라, 횡령 경영진 물러가라 라는 구호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경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량한 직원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팠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만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급하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을 찾아가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우리도 빨리 손을 써야 해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을 거야. 김도연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 순간 박미영은 문득 며칠 전에 정리하던 오래된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창립 당시의 주주 명단과 토지 매매 계약서들이었죠. 그 문서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박미영은 한 문서를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만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회사 창업주의 사촌이자 초창기 주주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설마 그 경비원이? 박미영은 급하게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토지 대장과 주주 명부, 그리고 창업 당시의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하나 뒤져봤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회사가 서 있는 이 땅의 상당 부분이 원래 이만수의 소유였고 그가 창업주에게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박미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늙은 경비원이 사실은 이 회사의 진짜 뿌리였던 것이죠. 회사 창립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박미영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투자자 최성우가 회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종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최성우의 말에 김도현과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영진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도현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최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어떤 해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미영이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었죠. 잠깐만요. 투자자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성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인물이라고요? 네, 바로 여기 계신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뿌리입니다. 창업주 일가의 혈육이자 초창기 동업자였던 이만수 씨입니다. 박미영의 말에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경비실 쪽으로 향했고 만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미영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미영을 바라봤고 최성우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오래된 문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회사 창립 당시의 주주 명단과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이만수라는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 속에는 분명히 이만수의 이름과 함께 창업주 사촌, 초창기 동업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성호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바른 잉크로 적힌 글씨들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 경비실에 계신 그분이 네, 맞습니다. 이만수 씨가 바로 이 회사의 진짜 뿌리입니다.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도연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냥 늙은 경비원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박미영은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토지 대장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초창기 회사 사진들까지 말이죠. 보십시오. 이 사진은 회사 창립 당시에 찍힌 것입니다. 여기 젊은 시절의 이만수 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흑백 사진 속에는 정말로 젊은 만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업주와 나란히 서서 삽을 들고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최성호는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회사가 전문 경영인들에게 넘어가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회의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그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경비실로 갔지만 만수는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항해 소리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만철과 함께 이 땅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 작은 공장을 함께 세우며 미래를 그리던 그 시절 말이죠. 회의실 안에서는 계속해서 만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성호는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어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깊은 지혜와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땅을 버리면 망한다고, 기업도 뿌리를 지켜야 살아남는다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박미영은 필사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지금까지 만수를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도연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학력도 없고 경영 경험도, 학력이나 경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어제 그분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런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안팀장이 그를 데려온 것이었죠. 만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최성호는 만수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만수는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미영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만수 씨,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사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영은 차근차근 문서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내왔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아, 그때 일이. 만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사촌 만철이와 함께 작은 공장을 시작했던 게 벌써 그렇게 오래된 일이었군요. 그때는 정말 작은 규모였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 최성우는 만수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회사의 창립 멤버이셨던 건가요? 만수는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창립 멤버라고 할 것까지는. 저는 그냥 땅을 팔고 조금 도와준 정도였습니다. 진짜 회사를 키운 건 만철이었죠.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었다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회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성우의 말에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늙은 경비원이 사실은 회사의 진짜 주인 중 한 명이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최성우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만수 씨, 지금 이 회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회사 직원들이 모두 선량한 사람들인데 위에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화려한 학력도 큰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사람이 땅을 버리면 망하는 것처럼 회사도 사람을 버리면 망하는 법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패를 도려내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하고요. 최성우는 만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였거든요. 화려한 수사나 조작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 철학 말입니다. 그 순간 만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자존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회사에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었지. 최성우는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경비원이 갑자기 회사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도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관련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냥 경비원일 뿐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업 결정을 시골 촌놈한테 맡기겠다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오만과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성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골 촌놈이라고 하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것은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한 경영진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분에게서는 진정성과 지혜를 느꼈고요. 김도연은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진정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업은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최성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무식하다고요? 어제 이분이 해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을 버리면 망한다고 기업도 뿌리를 지켜야 살아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핵심 철학 아닌가요? 최성호의 말에 김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하십시오. 저는 정말 그냥 경비일하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최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학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성호는 김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식과 거짓보다 진심과 뿌리를 믿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여전히 항해 집회를 벌이고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최성호는 만수에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제가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회사가 진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느냐입니다. 당신에게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최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영자의 자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말입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동화책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최성호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최성호는 만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만수 씨, 이 회사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만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절망적인 표정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대리의 갓난아기, 이주임의 병든 부모님, 박사원의 새집. 이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나는 화려한 학력도 큰 재산도 없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땅처럼 회사도 사람들을 살려야 살 수 있다는 것만은 압니다. 부패를 도려내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최성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과 이 회사에 투자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도영과 박미영의 얼굴이 희망과 불안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의 부패한 경영진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수 씨가 명예 고문의 역할로 회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최성호의 말에 김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너무합니다. 김도연이 항의했지만 최성호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횡령과 배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차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연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박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영 씨도 장부 조작 및 배임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박미영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모두 드러난 것이었죠. 김도연은 끌려가면서도 만수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시골 촌놈 주제에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오만과 편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최성호는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만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요. 최성호는 만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회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내 자리를 찾았구먼. 만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사명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농부로서 땅을 일구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수가 나가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회의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도형과 박미영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새로운 경영진이 와도 우리를 다 자를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들 앞에 조용히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원들은 만수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평소라면 경비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할 경비원이 왜 이런 자리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수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과 책임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수가 입을 열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년간 경비 일을 해온 이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인사드렸던 그 늙은 경비원입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경비원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만수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께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땅이 아직 농지였을 때 저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과 함께 작은 공장을 시작했죠. 그 공장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이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정말인가요? 경비원 아저씨가요? 그럼 회사 창립자라는 말씀이세요? 라는 놀라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존재는 잊혀졌고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전문 경영인들이 오면서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여겼거든요. 김 대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경비 일을 하신 건가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여러 사업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갔고 결국 홀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 땅만큼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자라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경비원이라도 되어서 이곳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주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신 거네요.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인사해 주시고 비 오는 날 우산 빌려달라고 하시고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서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거든요. 박사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만수는 최성호 쪽을 바라본 다음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랍 투자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패한 경영진은 물러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인가요? 드디어 우리 일자리가 안전해진 거네요. 라는 환호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진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든든한 뿌리를 가진 회사로 말입니다. 최성우가 나서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께서 명예 고문으로 회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는 갓난아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이주임은 부모님 병원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박사원은 새집 대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끝까지 돌보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 모여있던 언론사 기자들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비원에서 명예 고문이 된 만수의 이야기는 곧 세상에 알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경비실의 숨은 영웅, 몰락 직전 대기업을 구한 노인의 한마디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준비되고 있었죠. 하지만 만수는 화려한 권력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조직, 그리고 진정성을 잃지 않는 기업 문화였죠. 며칠 후 만수는 정문 경비실 앞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예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여전히 경비실을 자신의 자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내 자리를 찾았구먼. 직원들은 이제 만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회사의 진짜 뿌리이자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게 되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그냥 만수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라며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경영진들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펼쳤고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만수는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표정들이었죠. 농부의 손이 다시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는 뿌리가 되었구먼. 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결국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 사촌 만철과 함께 이 땅에 처음 씨앗을 뿌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꿈이 이제야 진짜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